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정성호입니다. 201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약속했는데 무려 5년 동안 지체가 이제 시작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민공청회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면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이 백석의 발전에 도움되게 여러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여러분들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게 시민의 입장에서 의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그래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여러분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다. 예, 그럼 지금부터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35년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상 2단계에 반영된 사업으로 광백 장흥생활권 중심거점 역할을 위해 계획적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백석읍 가원리 복지1리 1원으로 면적은 약 126만 제곱미터이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가칭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 토지 면적 77.5%의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54.2%의 동의를 얻어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당초 2014년부터 수용 사용 방식으로 추진되다가 재원 조달 등의 한계 등으로 인해 2017년 취하 후 2022년부터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재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제출 이후 관련 부서 협의,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장을 거쳐 2022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에 따른 수용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한 입안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부서 협의, 주민의견 촉지를 거쳐 금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이 끝난 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상임 및 관련 계획 검토 내용입니다. 백석지구는 2035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상 광백 장흥 생활권에 위치하며 단계별 개발계획상 목표년도 2025년에 2단계에 계획인구 35,500인, 유입인구 15,975인이 반영되어 있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포함된 복지지구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백석지구는 기존 복지지구 지구단위 구역 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며 복지지구 면적 중 약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여건 분석 내용입니다. 대상지의 표구는 남부 북저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사도는 10도 미만이 약 80%로 평균 경사도는 6.8등입니다. 예, 생태 자연도는 원형 부선지인 1등급은 없고 전체가 2, 3등급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대부분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공원 및 하천시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분별 현황은 임야가 40.5%, 전답이 3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유자별로는 94.6%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으로 구역 북측 경계에서 바라본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부는 일부 공장 및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경지 및 임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역 내 도로 등은 협소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북측 경계부로 동아 아파트 및 가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주민 동의 현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동의 요건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 기준이며 동의 현황은 토지 면적 대비 77.5%, 토지 소유자 총수 대비 54.2%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 종합 분석 내용입니다. 대상지 북쪽으로 시도 2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중앙경계부와 인접하여 동아아파트,
가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음원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고 내부는 공장 및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경지 및 임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송전선로 및 철탑 4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도시개발 사업 진행 시 지중화 및 이설 등에 대하여 한정과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민간 제한이 주택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등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지표 설정 검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5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상 백석지구의 배분된 인구는 35,502인으로 금해 대상지 계획 인구는 총 28,018인 11,207세대로 계획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은 도로 64개 노선 22.8%, 주차장 1.1%, 공원 및 녹지 24.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소씩 총 4개소를 계획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구역 경계는 복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로 등 도시관리계획 현황, 주변 아파트 부지 경계 등을 고려하여 126만 제곱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 및 용도지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 내용에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경기도의 승인이 나면 126만 제곱미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대부분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금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건축물 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토지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 및 하천 등은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금해 백석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신설하고 주변의 복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연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은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격자형 가로망을 구성하고 단지 중앙부에 상업용지, 복합 커뮤니티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등 주민 편익시설과 복합 커뮤니티,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 문화공원 등 주민 휴식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여 공공, 문화, 휴식 및 주민 편익시설이 어우러져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상업기능의 보완을 위해 주요 간선가로변, 준주거 용지를 배치하여 주민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거용지는 토지 소유자의 개별 환지 및 집단 환지를 고려하여 단독 및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임대주택은 25% 이상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녹지책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이 연계되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전체 구역 면적 중 주거용지 41.3%, 상업용지 등 편익시설은 3.6%, 기반시설 용지는 54.7%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택 건설 계획입니다. 주택계획은 단독주택의 용적률 200%에 150세대, 공동주택은 2종 일반주거 240%, 3종 일반주거 270%로 평균 용적률 250%에 11,000세대 등으로 계획하여 총 11,207세대에 28,018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공동주택 용지의 25%인 3,088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 및 주차장 계획입니다. 도로는 대로급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위계별로 폭업 35m에서 8m 등 총 14개 노선으로 계획하였고 주차장은 중앙문화공원, 지하주차장 10,000제곱미터를 포함하여 총 8개소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주변에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계획입니다. 공원은 남측 근린공원 및 하천변 수변공원 등 6개소를 계획하였고 주요 도로변 완촉녹지 및 경계부 경관녹지 등 녹지 14개소를 계획하여 공원 및 녹지는 전체 구역 면적 대비 24.2%를 확보하여 전체적인 순환 녹지 체계가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는 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총 4개소로 계획하였으며 학교 수 및 위치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 소통 및 교류를 위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 1개소,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2개소, 재해 방지를 위해 하천 3개소 및 저류지 4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의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구역의 도로는 사업지에 원활한 진출을 위해 시도 2호선과 연결되는 폭은 25m의 4차선의 도로를 동측에 연장 720m, 서측에 연장 400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개혁 방안입니다. 금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48.8%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무상기속하고 추가 공공기여를 위해 주차장 4개소, 복합 커뮤니티 시설 1개소 등 약 29,000제곱미터의 용지를 기부 채납하고 중앙근린공원 지하에 약 10,000제곱미터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 설치하여 기부 채납하는 등 토지 면적 대비 총 59.9%의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가칭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 본 개발계획이 완료가 되면 조합 결성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계략 사업비는 약 5,339억 원이며 채비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 계획으로는 금해 공청회 이후 4월에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3년 5월에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드리고 2023년 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또한 2025년 초까지 신시계획 인가를 받고 2026년 환지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 의원님이 모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여튼 경기도의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한 20년 동안 심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고향에 있는 거죠. 식사지구에 있는 30만 평이 현재까지는 뭐 제일 큰 겁니다. 아마 이 백석지구가 경기도에 올라오게 되면 아마 경기도 내에서 이 민간이 하는 사업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의 이제 당위성 또는 구역 경계 설정의 타당성,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준비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포장지를 좀 이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교통 개선 대책, 교통 분석 보고서에 제시한 대중교통 개선 방안이 크게 제시되지 않아서 노선 개편이나 안녕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이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 대한 미동의 토의자분들의 충분한 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 사업은 기존 수용 사용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 중심의 한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분들의 이익을 우선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양주시가 유기적인 협업하에 적극적인 진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권한 범위입니다. 본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20만 평만 해배로 경기도 구역결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까지 행정 절차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양주시와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위원 자문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만 경기도의 의지가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본 사업의 당위성 및 시민의 요구사항을 경기도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한 향후 주민들과의 소통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주민들을 납득이 안 될 때면 실제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여기 주민들이 다 이따가 설명 잘 들으시고요. 또 하나 보상이 만약에 이게 환지 방식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요. 한지방에 동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토지분들한테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분도 좀 듣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민들이 설명을 잘 듣시고 이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지 방식이 뭐 좋은 방식이라고 계속 주민들한테 말씀드려 하지만 아직 주민들은 이게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 토지주들에게는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게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에서는 토지주들과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안심하고 사업에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부권에 지금 최초로 이제 시작되는 대단히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인데 우리 그 백석에서 시범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서부권이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주 그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전 청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환지 도시개발사업 준공 나오고 돈을 받아가신 게 아니고 사전에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제가 이거를 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합이 아니고 저희 회사도 표는 한 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만 저희도 그걸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뭐 추가로 더 잡을지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주비 같은 것도 뭐 많이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거기 그만큼 또 손해 보시는 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거는 저희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과반 이상의 동의가 돼야만 저희가 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환지를 해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는 환지 방식은 평가식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식 환지를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평가입니다. 지금 토지분들이 가지고 계신 토지를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이 땅이 얼마인지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면 각각 가지고 계신 토지의 지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쉽게 해서 내 땅은 평당 얼마다 이렇게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평단가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내 땅이 5억짜리구나 10억짜리구나 라고 평가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개발된 토지로 10억만큼 또는 5억만큼 다시 돌려받는 게 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내 땅이 몇 평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할 텐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얼마큼 땅을 가져갈 수 있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답을 못하고요. 환지 위치는 저희 도시개발법에서는 지금 뭐 용도, 위치, 가격, 청산도, 규모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현재는 어떻게 환지 위치를 어떻게 주겠다라고 정해진 기준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구역 지정이 나고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의 정관 또는 세칙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어서 다시 위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정할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일반 환지라고 해서 단독주택이나 뭐 준주거나 뭐 상업이나 이런 용지를 환지를 받는 방법이 일반 환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 혼자 환지를 받는 겁니다. 일반 환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 환지가 있습니다. 집단 환지는 지금 여기 토지 소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환지를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신청서를 드리겠지만 집단환지 신청서는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강제로 넣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집단환지 신청 받으신 분들은 공동주택에 말씀하신 대로 지분으로 다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분으로 공동환지를 받은 이후에 건설사에다가 이제 매각을 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청산환지입니다. 청산환지는 뭐냐면 실제로 땅으로 돌려받지 않고 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환지라고 해가지고 꼭 돈으로만 땅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개발법에 동의의 환지 제외라고 해서 실제로 나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으로 달라라고 신청을 하며 실제로 청산금 돈으로 환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에는 이 청산금 시기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환지 처분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사전에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만약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신청하신 분에서 미리 사전에 사전 청산도 가능합니다. 환지 기간은 이게 뭐 너무 이게 길어진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수용 사용 방식 하더라도 계획 쪽에서 실시계획까지는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하고 환지만 뒤에 파트가 붙는 부분인데 이 환지 부분은 솔직히 주민 토지 소유자분들 협의와 그리고 양주시의 협의가 잘 되면 실제로 6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평가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으로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지가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감정평가도 진행을 못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의 시점 자체가 실시계획 인가 시점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이후로부터 환지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개발되기 전의 토지, 지금 토지 소유자분이 가지고 계신 토지는 실시계획 인가 시점으로 평가를 하고 개발 이후의 토지,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토지공개 아까 그림 있는 개발된 이후의 토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예상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하여튼 주민들께서도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백석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이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